자, 이번 시간은 조립제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립제법 첫 번째 시간에 조립제법의 기본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다항식을 1차 항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자, 1차 항계수가 1이 아닌 즉 ax 플러스 b 꼴의 1차식으로 나눌 때 이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fx를 우리 가령 x-3으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누는 식이 1차 항계수가 1이니까 조립제법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fx의 개수를 쭉 적고요. 그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값, 그 값을 여기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적을 수 있겠죠.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x-3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식을 좀 약간 변형을 해볼 건데요. 등식은 유지하되 식의 형태를 약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x-3이라는 1차 항계수가 1인 1차식이 있는데 자, 이 식 1차식 전체에 한번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등식이 유지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뒤에 다시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약분되면서 x-3이 될 테니까. 그 다음 뒤에 qx 플러스 r은 그대로 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식 성립하는 거 맞죠? 자, 이와 같이 바꾼다면 무수히 많은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가령 또 5를 곱한다고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5분의 1에 그렇죠? qx 플러스 r. 자, 더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각각의 식을 좀 살펴보면 fx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 이런 의미고요. fx를 자, 이 1차식 즉 3x-9로 나누면 몫은 3분의 1 qx 나머지는 r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fx를 5x-15 이런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5분의 1 qx 나머지는 r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해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이 식을 잘 보면 나머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쵸? 예.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몫은 보면 어떻습니까? 1차 항계수가 1일 때는 그냥 qx가 몫이었는데 1차 항계수가 이렇게 1이 아니라 3, 5 이런 경우는 qx에 어떻습니까? 이 역수를 곱한 값이 몫이 된다는 거죠. 그쵸? 이 부분도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럼 자, 이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1차식을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차식들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발견했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1차식들의 공통점은 이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 그렇죠? 이 1차식의 방정식의 해, 그것이 다 같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3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쵸? 이 1차식, 이 1차식, 이 1차식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변형한다 하더라도 그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을 어떻게 변형한다 하더라도 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은 다 x = 3일 겁니다. 즉 이런 공통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이제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의 개수를 적고요. 자, 1차식이 모두 어떻습니까? 0 되게 하는 x값이 3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3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몫이 QX, 나머지가 R이 얻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쵸? 1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는 그대로 몫과 나머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1차항 개수가 1이 아니라 이렇게 3이라면 그 역수를 곱해준 값이 몫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QX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경우도 이 1차항 개수의 역수를 여기 이 QX에 곱해준 값이 몫이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자,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국 이 ax 플러스 b는 자, 앞에 a 개수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fx 나누기 a의 x 플러스 a분의 b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인 경우에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이걸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구하라는 겁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개수를 쫙 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qx, r을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1차항 개수 a가 어떻습니까? 1이 아니죠. 1이 아니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1차항 개수의 역수를 몫에다가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fx를 ax 플러스 b에 ax 플러스 b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여기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을 여기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과정을 여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뭐 설명 내용을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 부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1차항 개수가 1이 아닌 이런 1차식으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나눌 때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수를 먼저 적어야 되겠죠?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빈차수가 없죠? 빈차수가 있나 없나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선을 그어주고요. 자, 여기 어떤 수가 와야 됩니까? 제수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이 와야 되겠죠? 3을 적어주면 됩니다. 2 그대로 내려오고요. 3, 2, 6 마이너스 6이 되고 3, 6, 18 마이너스 18이죠. 그 다음 더하면 2, 3, 2, 6 그러면 자 5가 남고 이 5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입니다. 자, 그리고 몫은 어떻습니까? 상수항 1차항 개수, 2차항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죠. 얘가 몫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1차항 개수의 값에 의해 결정이 되죠. 1차항 개수가 1이라면 그냥 이 자체가 몫인데 지금 보면 1차항 개수가 어떻습니까? 1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차항 개수의 역수를 곱해야 몫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까지 해서 조립제법 두 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